반갑습니다. 물러봤습니다. 국회 본회의에 상정되는 개헌안과 관련하여 정치권이 시끌시끌합니다. 한쪽은 밀어붙이려 하고 한쪽은 막아내려 하고 개헌이 무슨 애들 장난도 아니고 이렇게 번갯불에 콩 볶아 먹듯 주먹구구식으로 개헌을 추진하는 데가 어디 있는지 물어보고 싶습니다. 한 군데 있습니다. 북한. 북한도 지금 개헌을 한다고 하는 것 같은데 공교롭게도 서로 비슷한 시기에 개헌을 추진하는 모양새가 됐습니다. 우연의 일치일까요? 아니면 의도된 걸까요? 참으로 아리송한 정치권입니다. 이 밖에 다양한 뉴스들에 대하여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굿뉴스 로마스 오늘 방송 시작합니다. 함께 가시죠. 먼저 영남권 도지사 및 시장 선거와 관련하여서는 과연 보수의 수성이냐 진보의 탈환이냐는 소식입니다. 부산시장의 전재수 후보와 박형준 후보, 김부겸 총리와 대구에서 맞붙는 추경호 경제부총리, 경남은 김경수, 박완수, 정의연 후보의 3파전으로 이루어질 것이라는 소식입니다. 영남권은 보수의 강한 모습을 보여온 곳이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선거에서 과연 어떤 결과가 나올지에 대해서 귀추가 주목된다는 소식입니다. 앞서 전체 광역시장과 도지사 선거 결과에 대하여 간략하게 이야기한 바 있는데 개인적으로 부산시장은 박형준 후보, 울산은 글쎄요, 과연 울산 시민들이 보수인 줄 알고 찍어줬더니 쪼르르 민주당으로 넘어간 김상욱 후보에게 표를 몰아줄 것인지 의문이고, 경북도지사는 이철우 후보, 경남도지사는 박완수 후보가 유리하지 않겠나. 그리고 마지막 대구는 굳이 볼 필요도 없이 보수의 심장인데 과연 대구 시민들이 더불어민주당에게 심장을 내어줄지 글쎄요, 그렇게 예상이 됩니다. 다음으로 수도권 빅3 지방자치단체장 선거에 대하여 과연 누가 승리할 것인지에 대하여 초미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수도권은 국내 인구의 절반 이상이 밀집해 선거 때마다 민심의 바로미터 역할을 해왔다는 소식입니다.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치러지는 첫 전국 단위 동시지방선거인 관계로 이 수도권 빅3 대진표가 최대 승부처가 될 것이라는 소식입니다. 먼저 서울시장, 구청장 출신 후보 대 4선 서울시장 출신의 후보 간의 대결. 만약 여러분들이 서울 시민이라면 누구를 뽑으시겠습니까? 결국 그렇게 생각하시는 대로 결국 그렇게 되지 않겠나 생각됩니다. 그 다음 경기도지사 5선의 국회의원 출신 후보와 삼성전자 최초 고졸 출신 임원 간의 대결. 누가 더 경기도지사직에 어울린다고 생각하십니까? 그게 정답입니다. 마지막으로 인천시장. 지난 지방선거 때는 국민의힘에서 차지하였던 자리인데 지금의 상황에선 과연 누구에게 유리한 선거가 될지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바로 그게 정답입니다. 다음으로 서울시 교육감 선거는 그 결과가 안개 속이라는 소식입니다. 6.3 지방선거가 한 달 앞으로 다가왔지만 서울시 교육감 선거는 보수, 진보, 진영 모두 제 단일화가 최대 변수로 떠올 것이라는 소식입니다. 2024년 서울시 교육감 보궐선거에서는 단일화에 성공한 정근식 후보가 50.24%의 득표율로 분열된 보수 후보들을 앞지르고 이겼다는 이야기입니다. 과연 어느 진영의 서울시 교육감이 선출될지 그 기추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사실 서울은 타 지역에 비하여 진보적인 교육감보다는 보수적인 교육감에 점수를 좀 더 많이 주는 편이었습니다. 그동안 매번 그 단일화에 실패하여 계속해서 진보적인 교육감이 교육감 자리를 차지해 왔다는 점에서 이번 선거 역시 다른 건 다 보지 않고 단일화 여부만으로 그 선거 결과를 충분히 예측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누가 되든 그래도 우리 아이들 교육을 담당하는 최고 교육 대통령을 뽑는다는 점에서 애들이 성인이 되기 전까지는 그래도 보수적인 교육 환경 속에서 자기 가치관을 확립하고 자라는 게 마땅하지 않겠나 하는 게 부모로서의 심정입니다. 하지만 그건 어디까지나 개인적인 욕심일 뿐이고 결국엔 단일화에 성공한 진영의 후보가 교육 대통령이 될 것이라는 점에서 이번에도 보수 진영은 또 서로 반발하며 후보 난립 속에서 선거를 치르게 될 것인지 또다시 안타까운 상황을 연출하는 것은 아닌지 심히 우려가 되는 상황입니다. 다음으로 보수 강세의 강원도 과연 이번 지방선거에서 어떤 모습을 보여줄지 기대가 된다는 소식입니다. 보수 강세의 강원, 수성이냐 탈환이냐 진검승부가 이루어진다는 소식입니다.
지난 지방선거 때는 국민의힘이 압승한 지역입니다. 과연 강원도가 계속해서 여전히 강원도의 힘을 보여줄 것인지, 아니면 이제는 더불어 사는 강원도가 될 것인지 그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강원도는 아무래도 휴전선과 가까워 보수적 세치가 매우 강한 지역이라고 해도 그렇게 생각해도 무방하지 않나 생각됩니다. 한간에는 속초, 강릉이 강원도의 정치적 민심을 판가름해 볼 수 있는 바로미터가 될 수 있지 않겠냐라는 전망이 나오긴 하지만, 강원도지사가 그 핵심이란 점에서 강원도지사를 수정하느냐 아니면 뺏기느냐가 나머지 지역 자치단체장 선거에도 그대로 반영되지 않을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강원도지사 선거에는 더불어민주당의 우상호 후보와 국민의힘의 김진태 현 도지사의 각축전이 될 것으로 보이는데, 그래도 강원도의 힘, 강원도가 대한민국의 최일선 보수의 힘으로서 딱 버텨주고 있기 때문에 북한이 함부로 까불지 못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강원도민의 보수적 색채는 이 한반도가 자유 대한민국으로 통일되기 전까지는 결코 변하지 않지 않겠느냐는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우상호 전 대통령실 정무수석 청와대에서 다시 부르지 않을까요? 그 정도로만 이야기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이번 지방선거 이후 올 8월에 국민의힘은 물론 더불어민주당 모두 새로운 당 지도 선출을 위한 전당대회를 예정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이번 지방선거 이후 정청래 당대표와 장동혁 당대표 모두 당권에 시험대에 들 것이라는 소식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의 정청래 당대표의 경우에는 신임투표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는 소식입니다. 차기 당권은 2028년 총선 공천권을 손에 쥐게 되기 때문에 양 정치권 모두 그 귀추가 매우 주목되고 있다는 상황입니다. 정치권에 따르면 지방선거 직후인 오는 8월 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전당대회를 열어 차기 당 지도부를 뽑는다는 소식입니다. 지방선거 및 재보궐선거에서 압도적인 승리를 한 당 대표는 아무래도 연임에 성공할 가능성이 높겠지만, 그 반대의 당 대표는 아무래도 새로운 당 대표에게 그 자리를 내어주어야 하는 상황이 될 것이라는 소식입니다. 민주당의 경우 인천 연수갑에 출마한 송영길 후보가 만약 당선이 될 경우 차기 당권을 노려볼 수 있다는 소식이고, 국민의힘의 장동혁 당대표의 경우에는 현재 당권파와 친한기 간의 당권 다툼이 격화되고 있어 그 결과를 예상할 수 없다는 소식입니다. 개인적으로는 정청래 민주당 대표나 장동혁 당대표 모두 물갈이가 되지 않겠나 생각됩니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의 경우 그렇게 알잘딱딱센하게 당을 잘 운영했다기보다도 그럭저럭 운영한 수준에 지나지 않고, 장동혁 국민의당 대표의 경우 다들 알다시피 굳이 이 시점에 박미냐라는 논란으로 지금도 이선 후퇴 공격을 받고 있다는 점에서 더욱이 자신이 당대표에 오를 수 있도록 정치적 분판 역할을 해주었던 전한길 뉴스 대표마저 그 등을 돌린 상황에서 사실상 재기는 불가능하고 결국 사퇴를 하지 않겠느냐 하는 게 객관적인 전망이지 않나 생각됩니다. 두 당의 다음 대표의 경우에는 사실상 2028년 총선 공천권을 거머쥐게 된다는 점에서 당 장악령이 지금의 당 대표들과는 차원이 다를 것으로 보이는데, 과연 누가 당 대표가 될 것인지, 지방선거 이후에는 곧바로 두 당의 차기 당 대표와 지도부가 누가 될 것인지에 정치권과 언론의 관심이 집중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아마 이번 지방선거 이후 가장 관심을 모을 정치적 이슈가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다음으로 이번 6.3 지방선거는 조국 혁신당 대표 한동훈 전 국민의힘 당대표에게는 정치적 명운이 걸린 선거라는 소식입니다. 경기 평택을 재선거에 출마하게 된 조국 혁신당 대표의 경우에는 만약 이번 재선거에서 당선될 경우 자신이 자당의 최초 지역국회의원이라는 그 스타트를 끊었다는 점에서 당내 입지는 물론 향후 더불어민주당과의 관계, 나아가 대권 도전에 있어서도 탄탄대로를 걷지 않겠나 예상을 해봅니다. 하지만 지금 경기 평택의 재선거구는 후보들이 난립하여 표가 분산될 여지가 매우 크기 때문에 성공적인 단일화를 하지 않는 이상 그 어느 후보도 그 당선을 장담할 수 없을 것이라는 점, 또 이번 재선거에서 낙선할 경우 조국 당대표에 대한 당내 입지는 매우 축소될 것이라는 기타 언론들의 전망에 동의한다는 점에서 조국 대표의 경우 사실상 자신의 향후 정치적 생명력이 강화될 것이냐 아니면 오히려 약화될 것이냐의 문제가 걸린 게 바로 자신의 이번 경기 평택의 재선거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당대표,
일찌감치 부산에 아무런 연고가 없음에도 아무래도 보수적 색채가 강한 지역이다 보니 그거 하나 믿고 이번 부산 국가 보궐선거에 출마한 것 같은데, 앞서 이야기했지만 여기는 보수 단일화가 되지 않는 이상 무조건 하정우 더불어민주당 후보에게 밀릴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점에서 분명히 이야기하지만, 자신의 정치적 생명력을 윤석열 전 대통령 없이 유지하고 싶다면 이번 보궐선거는 실리보다 명분을 찾는, 더욱이 자신은 해당 지역구에 아무런 연고가 없다는 점에서 자신의 표를 국민의힘 후보에게 몰아줌으로써 그래도 보수 진영 사람들에게 최소한 자신의 일방적이고 독단적인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선언에 대한 미안함과 유감을 그래도 표시하는 게 정치인으로서는 둘째치더라도 인간으로서 최소한의 도리가 되지 않겠느냐 생각됩니다. 그래야 비록 자신이 지금 비록 당에서 쫓겨나 무소속으로 벌판에 황야에 홀로 외롭게 외톨이가 되어 나와 있지만 보수의 간판을 내걸고 그 정치적 생명력을 유지할 수 있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도 하게 됩니다. 이번 부산국가 보궐선거는 한동훈 전 국민의힘 당대표에게는 결코 만만치 않은, 혼자서는 결코 승리를 장담할 수 없는 선거라는 점을 명심하고 아무쪼록 실리보다는 명분을 찾는 선거로서 한층 거듭나는 정치인으로 남길 바랍니다. 만약 이번 선거에서 한동훈 전 국민의힘 당대표가 낙선할 경우 한동훈 전 당대표는 끝까지 보수 단일화 없이 선거에 참여한다는 것이고, 그럼 보수 진영은 표가 갈려 본인 개인의 정치적 생명력은 물론 다시 한번 보수 진영에 또 한 번 찬물을 끼얹었다는 인상을 지울 수 없을 것이라는 점에서 사실상 보수의 간판을 내려야 하는 상황이 올 수 있다는 것, 한동훈 전 국민의힘 당대표가 잘 계산해 보길 바랍니다. 다음으로 이재명 정부 청와대 참모진이 이번 지방선거에 출마했다는 소식입니다. 하정우 전 청와대 AI 수석은 부산 북가 보궐선거에 출마를 했고, 전은수 전 청와대 대변인은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의 지역구인 충남 아산을 보궐선거에 도전했다는 소식입니다. 한편 김남준 전 청와대 대변인은 인천 계양을 보궐선거에 출마를 하게 되었고, 우상호 전 청와대 정무수석은 강원도지사에 출마를 했다는 소식입니다. 또 김병욱 전 청와대 정무비서관도 성남시장에 도전을 했다는 소식입니다. 하정우 전 청와대 AI 수석의 경우에는 국민의힘 박민시 쪽 국가보훈장관과 한동훈 전 국민의힘 당대표 간의 단일화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해볼만 하다고 판단해서 나온 것 같고, 전은수 전 청와대 대변인의 경우에는 걸석이 된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의 지역구를 충분히 내려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해서 나온 것 같고, 인천 계양을에 출마한 김남준 전 청와대 대변인도 이재명 대통령의 지역구 자리를 이어받을 수 있을 것이라 판단해서 나온 것 같고, 김병욱 전 청와대 정무비서관 역시 이재명 대통령이 시장으로서 재선에 성공한 지역이라는 점에서 자신이 이어받을 수 있을 것이라 판단하여 성남시장에 도전한 것 같은데, 우상호 전 정무수석은 자신이 강원도에 깃발을 꽂을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하고 도전을 한 것인지, 아니면 단순히 상징적인 의미로 도전을 한 것인지 그 당선을 장담하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지 않겠나 생각됩니다. 이재명 청와대 출신 비서관들은 나름 뭔가 당선을 장담하고 나온 것 같은데, 수석들 같은 경우에는 글쎄요, 자신감보다는 해볼만 하다는 생각이 나오지 않았나, 그렇게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김태흠 충남지사가 정진석 전 대통령실 비서실장의 충남공주 부여 청양 보궐 공천에 대하여 반대하며 탈당을 시사했다는 소식입니다. 김태흠 충남지사는 2일 SNS에 국민의힘에 고합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고, 정진석 전 대통령실 비서실장의 공천 과정을 통해 억장이 무너지는 심정을 감출 길이 없다며 12.3 비상계엄 이후 1년 6개월에 비참하고 암울했던 우리의 현 주소를 잊었느냐고 글을 올렸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자숙과 반성 없이 국민적 양심에 반한 행위를 한다면 자신은 떠날 수밖에 없다며 이런 정당에 어떻게 있을 수 있겠느냐고 그렇게 글을 올렸다고 합니다. 여기 충남공주 부여 청양 보궐선거구는 직전 22대 총선에서 원래 박수현 충남지사 후보가 당선되었던 곳인데, 태흠 충남지사의 비서실장이었던 김옥전 전 충남지사 비서실장이 출마를 한 것으로 알려져 김태흠 충남지사가 사적인 마음에서 이렇게 발언하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일부에서는 정진석 전 대통령실 비서실장 정도면
무소속으로 이 지역구에 나와도 충분히 당선될 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는 소식도 들려오고 있습니다. 아니 왜 손쉬운 당선으로 손쉽게 의석 하나를 늘릴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도대체 이해가 되질 않습니다. 김태형 충남지사는 자신의 이번 지방선거부터 챙겨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현직 지사 프리미엄 때문인지 몰라도 자신이 박수현 전 의원을 꺾을 수 있을 것이라고 자신만만해요. 자기 밥그릇 챙길 생각 안하고 남의 밥그릇부터 챙기는 듯한 모양새인데 충남지사, 과연 김태형 충남지사가 재선에 성공할 수 있을까요? 그렇게 보십니까?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로머스TV는 앞으로도 자유대한민국의 보수의 가치를 더욱 공고히 하고 한반도를 완전하게 그리고 온전하게 자유대한민국으로 통일하여 북한의 주민들까지 모두 온전히 그리고 안전히 자유대한민국의 주민이 되는 그날까지 쉼없이 그리고 힘차게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시청자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응원 부탁드립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안 하신 분들은 지금 바로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뵙죠. It will transit. This shall pass away. 또한 지나가리라. 고맙습니다.